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펼쳤습니다. 전날 내린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유가의 반등세가 이제는 제대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이로 인해서 정유주들의 이 관련된 그 섹터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우리 증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볼까요? 네, 일단 뉴욕 쪽에서 유가가 또 한 3%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주들, 특히 에너지 섹터, 이 에너지 섹터가 지금 이제 아침에 금융투자협회 쪽 보도된 이야기들을 보니까 그 대차 잔고도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숏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이제 역으로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들 에너지 섹터군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역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작은 종목군들 잘만 이제 그 실적에 따라서 좀 노려보면 수익이 높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관련해서는 호실적을 낸 종목군들 유가가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에 많은 관심이 좀 쏠려 있는데 지금 유가가 반등세가 나오면서 지금 $50 가까이 좀 올랐어요. 이제 정말 바닥을 논할 수가 있는 건지 이제 다시 또 유가 오른다는 얘기가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분위기는 미국 쪽 시황만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무슨 그 철강 노조 파업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그쪽 업체들의 그 정유 관련해서 생산 캐파가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사실은 근데 이 재료는 그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재료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이 파업을 하게 되면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미국 원유 재고가 오히려 이제 늘어나서 유가가 하락하는 요인일 텐데 큰 흐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캐파의 감소로 연결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산유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쪽으로 길게 아주 보고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40 초중반에서는 $43인가 최근 저점이 기억이 되는데 거기서는 좀 바닥을 다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해석을 어떻게 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이야기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야간 선물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0.05포인트 정도 하락. 거의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지수는 강박권 정도의 출발을 그렇다면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역시 강박권 정도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0.16%의 상승, 3포인트가 오른 1955선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나흘 만에 상승권의 출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강박권입니다. 0.56포인트가 상승한 590.82포인트 선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이 정유 관련된 그 종목군들, 정유와 관련된 이 유가와 관련된 이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플러스로 여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죠. 허 의원님. 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0.5% 정도 올라서 137만 5천 원 선에 호가될 것 같고요. 자, 현대차는 0.5% 하락권인데요. 어제 이제 그 장 마감 바로 직후에 이제 그 1월달 판매량 나왔는데요. 한 6% 정도 줄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보자는 내용들의 보고서가 아침에 좀 많이 나왔던데요. 현재 0.5% 정도 추가로 좀 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1% 추가로 밀려날 것 같고요. 한전이 지금 현재는 0.4% 정도. 한전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0.2% 상승, 그리고 네이버는 0.5% 하락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200 내에서는 OCI, 한국철강, 삼강글라스 등의 상승세가 한 4에서 7%대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지수는 강박권 591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종목들은 혼조권입니다. 다음 카카오가 좀 많이 밀리네요. 허 의원님 살펴볼까요? 네, 카카오가 지금 한 1.3% 정도 출발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침에 아까 그 대차 잔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음 카카오가 한 9천억이나 쌓여 있다고 하네요. 일단 대차 잔고가 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숏을 치겠다는 쪽에 그 수요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자를 주면서 그러니까 그 비용을 주면서 빌려갔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런 쪽 정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로는 일단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한 1% 정도 밀려서 출발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한병화 연구원 리포트 나오고 난 이후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다른 쪽보다는 센데요. 오늘 일단 흐름은 보합권 정도인데 41,500원 선 정도에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IT 쪽에서는
2월 3일 화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유가가 올랐다는 점 많이 좀 포커스가 맞춰졌는데요. 전날에는 유가가 급등했어도 움직임이 이 관련된 종목군들에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었는데 전날은 좀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가는 2.8%가량 오르면서 49달러 57센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 관련된 그 종목군들 엑소모빌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은 순이익의 유가 하락 때문에 20%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는 그래도 웃돈 그 실적과 더불어서 유가 반등이 좀 포함이 되면서 1.6%가량 상승을 했고요. 이 쉐보론도 주가가 1% 이상 올랐습니다. 나머지 관련된 그 종목군들도 플라스콘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특징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오늘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오바마 이 대통령이 이 관련된 그 섹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좀 밝히면서 이 관련된 그 종목군들 퍼스트 솔라 뭐 이런 종목군들의 선 에디슨 각각 5%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인텔이 간밤에 올랐는데 독일의 사물 인터넷 칩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그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더 플러스가 나왔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잠시 후에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보도록 하죠. 여기 쪽에서 환율은 오늘 많이 내렸습니다. 3원 70전의 하락, 1,100원 90전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는데요.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라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고 또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 반영되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딱 이 정도 부근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3원 80전의 하락, 1,099원 50전 선으로 출발되면서 지금 현재 1,100원 선 밑에서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는 간밤에 약세 흐름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반면에 일본 증시 지금 플러스권으로 개장되고 있는데 일본의 엔화는 강세권의 움직임으로 좀 기록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상승폭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미증시의 강세 그리고 유가의 반등 이런 점들이 호재성 재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지수 0.5%의 오름세 17,654.60포인트 선으로 현재 60엔 선으로 거래를 시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의 출발 동향 선물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선물지수 0.8포인트의 오름세 252.05포인트 선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 시가 부근에서의 등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75포인트가 오른 251.95포인트 선의 등락인데요. 자세한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하연님. 네, 자, 선물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야간 거래에서는 위아래로 한 0.5 정도씩 움직였던 상황이고요. 뭐 우리 계장가도 유사합니다. 한 0.8 정도 상승 출발했고요. 1.10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0.50까지 조금 밀려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오랜만에 좀 매도하고 있는데요. 500계약 정도 매도하고요. 프로그램 쪽은 괴리올 악화되게 되면서 70억 정도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 현선물 시장의 동반 순매도입니다. 다만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현선물 시장의 동반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플러스권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지금 코스피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시가가 1960선으로 개장이 됐습니다. 이틀 연속의 오름세. 다만 지금 현재 시가보다는 약간 좀 밀리면서 1958선으로 약간은 좀 주춤거리면서 내려앉았네요. 0.28%의 상승 5포인트의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나흘 만에 반등권입니다. 1.52포인트가 오른 591.79포인트 선의 움직임. 시가가 역시 592선으로 약간 높았었는데요. 지금 약간 후퇴한 모습이 양시장에서는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코스피부터 좀 점검해보죠. 허연님. 네, 시총 상위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동시효과 상황하고 유사한데요. 한 0.2% 정도 올라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0.8% 밀려나는데요. 뭐 지금 연구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12월 달에 재고가 워낙에 많이 쌓였던 것이 1월로 넘어오면서 팔리지 않았던 상황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재고가 좀 많다. 그래서 1분기 내내는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보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12월에 모르겠어요. 그 연말 성수기를 생각하고 지금 그 연말 연초 많이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조업일수 면에서도 작년에 구정 낀 거 생각하면 훨씬 더 많았던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조업일수 는 것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재고가 많이 쌓였다. 이런 부분 강조하고 있는데요.
좀 부정적으로 다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한 1.1% 밀려 있고요. 기아차도 0.8% 정도 약세권으로 출발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반등인데요. 어제 조금 이제 그 디램 고정거래선 단가 밀리면서 낙폭이 좀 컸던 상황인데 0.3% 정도 상승으로 나와 있고요. 한국전력은 1.4% 약세권입니다. 지금 유가랑 연결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가 강세 국면에서 한전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연료 단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천연가스 단가는 좀 밀렸던 상황인데 오늘 어떻게 좀 반영되는지 좀 장중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0.6% 올라가고요. 네이버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전히 지금 이 유가 관련된 그 종목군들 정유 섹터, 조선 섹터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좀 특징이고요. 역시 최근에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 구간인데 어제 실적이 나왔던 종목군도 한번 리뷰를 해보죠. 일단 하나투어, 뭐 녹십자, 한국철강 이런 종목군들 호실적과 더불어서 주가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점검해 주시죠. 네, 그 거래소에서는 실적이 가장 셌던 쪽이 이제 한국철강입니다.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그대로 8.86% 아주 뭐 강세에 나옵니다.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한 2억 정도. 워낙에 이제 거래가 자체가 볼륨이 작았던 종목인데요. 아침 시초가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지금 2억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요. 한 8.86% 올라 있고요. 하나투어 역시도 지금 뭐 1월 달에 벌써 송출객 관련해서도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요. 4분기 실적, 연간 실적뿐만이 아니고요.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투어도 오늘 4% 올라서 93,300원 선입니다. 그리고 녹십자가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요. 1.4%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환인제약이 1% 올라갑니다. 고려아연도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어제의 상승폭을 좀 반납하네요. 1.6% 좀 밀려 있고요. 반면에 이제 어닝이 좀 안 좋았던 쪽들을 잠깐 보시면 한성기업이 쇼크가 났네요. 그래서 5.4% 정도 아침에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또 대현 역시도 연간 기준으로 좀 좋지 않은 실적, 역시 2.3% 약세권. 그리고 LG와 대원전선도 이제 하락으로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특징주가 뭐 앞서서 이 원수경 기자도 이 재료를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 호텔신라 기내 면세점 1위 미국 업체 인수 추진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호텔신라가 아주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 좀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호텔신라가 지금 미국 내에 그 기내 면세점 1위라고 하네요. 글로벌 기내 면세점 1위인 미국 업체라고 하네요. 이쪽을 이제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가져간다 그러면 뭐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요. 일단 PBR이나 뭐 PER 봤을 때는 좀 비싸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삼성그룹이라는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더라도요. 퍼라든지 PBR 봤을 때는 뭐 아주 여기서 뭐 세게 붙이고 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재료들 나오면 뭐 좀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OCI가 이 강한 시세가 나옵니다. 지금 4%대 플러스권의 움직임. 미국에서도 태양광 쪽이 좋은 그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거죠. 유가 뭐 상승과 더불어서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뭐 퍼스트 솔라니, 선 에디슨이 뉴욕 장세에서 상당히 좋았던 흐름세인데요. 일단 유가가 올라갔고요. 또 오바마는 저번에 이제 대륙붕 시추에다가 뭐 이런 부분도 강조하지만 태양광하고 풍력 쪽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들도 계속 좀 이제 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은 있는 것 같고요. 넥솔론 계약 해지권은 이제 작년에 다 지난 과거에 다 반영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 손실 금액들이. 그래서 그게 큰 악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OCI도 이제 2월 10일 날 실적 공개할 예정인데요. 일단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년 대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PBR도 한 0.68배 수준에 불과하고요. 또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대차 거래가 많다면 많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숏커버 가능성 생각한다 그러면 추가 강세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떨어지는 쪽은 이 자동차 쪽, 지금 현대차, 기아차 모두 많이 내리고 지금 한국 타이어가 또 2.3%가량 비교적 큰 폭의 하락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동차는 계속 좀 어렵습니다. 뭐 한국타이어는 장대 음봉이 한 4일 연속 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이쪽 섹터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어닝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다 실적이 안 좋은 쪽들이죠, 이쪽은. 그리고 현대차랑 기아차는 아까도 이제 연구원들 견해 소개해드렸는데 뭐 그분들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전문가시고 뭐 그쪽에서 또 분석을 더 잘하고 있으니까요. 재고가 일단 많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의도했던 재고냐 아니냐 이제 두 개로 갈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의도했던 재고일 수 있는데 이 전략이 이제 미스가 난 거죠. 많이 팔 걸로 봤는데 안 팔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수년돼서 나갈 수도 있겠고요. 자동차는 그래도 이제 신제품의 그 사이클이 라이프 사이클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속칭 땡처리가 되냐 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재고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계속 실적에는 좀 그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좀 악재 요인이 아닌가 싶어서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모멘텀 자체도 이쪽은 지금 러시아 쪽이 계속 저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코스피 200 내에서는 한솔홀딩스, 카프로, 동부하이텍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폭을 약간 더 키우고 있는 그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정유화학조선 이런 어제에 이어서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 그대로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수는 1.49포인트의 오름세 591선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종목들 시총 상위주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카카오인데요. 일단 한 1% 정도 밀려서 나옵니다. 14만 7,300원 선에 호가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역시 좀 좋은 흐름인데요. 1.3% 올라서 42,000원 선. 제가 이제 한 38,000원대 보고 안 본 것 같은데 한 10% 이상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한 0.5% 정도 강세권으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동서가 0.2% 하락, 그리고 메디톡스 오늘 홍콩에서 이제 IR을 시작하는데요. 메디톡스가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을지는 보셔야 되겠는데 어쨌든 1%가량 올라갑니다. 그리고 컴투스가 2.55% 하락 출발이고요. 이오테크닉스가 0.8% 상승. 그리고 GS 홈쇼핑은 계속 좀 그 배당 관련한 이야기 때문에 수급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2% 상승이고요. CJ 홈쇼핑은 이제 어닝 쇼크 나오게 되면서 오늘 3% 급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유가 반등하면서 항공주들은 내립니다. 특히 저가 항공사들이 크게 좀 밀리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여행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요. 지금 모두투어도 5% 육박하는 상승, 하나투어가 6%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이쪽 한번 점검을 해보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적이 일단 괜찮았고요. 하나투어랑 모두투어 이제 1월 송출계 그리고 이제 패키지 여행 건수가 이제 아침에 업종 보고서로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20-30%씩 다 늘어난 것으로 나왔고요. 특히 이제 엔화가 약세로 가고 원이 상대적으로 강한 뭐 910원 선, 100엔당 910원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일본 쪽으로의 여행객 수가 80%인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1년 전보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 2, 3월 달 내내 아마 구정 끼고까지도 연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관련해서 여행주 내에서는 탑픽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모두투어도 코스닥에서 한 4%가량 강세이고요. 또 실적 관련해서 잠깐 코스닥 점검을 해드리면 이 반도체나 LCD 좀 이제 클린룸 쪽에 장비를 넣고 있는 XINC 같은 경우에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지금 뭐 100억대 이상으로 아주 호실적을 낸 것 같은데요. 아침에 바로 점상한가네요. 지금 2,120원 선에 181만 주를 쌓아놓고 있는데 거래는 별로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XINC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워로직스도 아주 좋은 실적 냈습니다. 어제 1.27% 올라서 4,390원 선에 호가되고요. 아이센스도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좋았습니다. 뭐 연간 기준으로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아주 모멘텀이 세지는 않습니다만 0.8% 정도 상승세. 그리고 아이리버 같은 경우도 0.68%로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다정보통신은 쇼크가 나왔는데요. 적자폭이 좀 커졌습니다. 6.2% 모다정보통신 급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S맥도 상당히 어닝이 안 좋았는데 현재 1% 하락, 그리고 앞서 점검했던 CJ 오쇼핑도 일단 실적이 안 좋았고요. 잉크테크 역시도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일단은 뭐 강보합 정도이고요. 뭐 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우 계열의 사람인 HR도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요. 오늘 1.4%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실적 발표 기업이 많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동양생명, 아모레퍼시픽, 롯데아이마트, 그리고 유한타증권, 뭐 CJ 대한통 이런 종목군들 오늘 실적 나오니까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핀테크 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 신재훈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보안
강조를 좀 했다고 하죠. 지금 네. 그래서 전자결제주들 오늘 또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보안 섹터도 뭐 라운시큐어가 한 6%, 안랩도 한 2% 넘게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쪽을 좀 같이 점검해 보죠. 네. 어제 이제 그 위원장 발언 관련해서는 보안주들이랑 센서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결해서 이제 IoT도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는 다 연결되는 섹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성으로는요. 일단 핀테크 쪽에서는 어제 KG 이니시스가 이제 그 NC한테서 450억인가 투자 받았죠. 사실은 이제 증자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전환이 내년 2월부터 된다고 하면 한 7% 가지게 되면서 이제 1회 주주로 올라섭니다. NC소프트가 KG 이니시스에. 그래서 KG가 그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룹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통째로 NC에서 인수할지는 자금력이 물론 자금력은 됩니다만 이미 또 KG도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쪽보다는 일단 NC가 이쪽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KG 이니시스 그룹은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니시스는 어제 급등한 이후에 좀 밀렸다 마감했었고요. 오늘은 다시 한 5% 정도 올라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같은 계열의 모빌리언스는 2.29% 올라 있고요. 다날이 2.96%, 사이버 결제가 1.14% 정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아머텍 같은 경우가 이제 뭐 NFC까지 연결되고 되는 흐름에서 충전주까지 이제 연결되는 상황인데요. 아머텍도 3.49% 정도 강세로 좀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종목 중에서는 일단 다음 카카오가 핀테크 관련해서 볼 수 있겠는데 이쪽은 한 1.6% 밀려 있고요. 보안 쪽은 아까 이제 점검해 주신 것처럼 뭐 K사인이라든지 라온시큐어 그리고 파수닷컴 연결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라온시큐어가 한 5% 강세로 좀 나와 있고요. 파수닷컴 같은 경우가 오늘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는 2% 정도 올라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게임 쪽에서는 이 컴투스가 2% 넘게 하락권, 자사 처분 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한 2% 넘게 밀리고 있고요. 게임빌도 지금 5%에 육박하는 하락권의 움직임으로 이틀 연속에 아주 낙폭이 좀 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은 켜놓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지금 수급상을 좀 보죠. 일단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수급적으로는 일단 기관은 일단 매수입니다. 양쪽 다 지금 사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일단 거래소에서는 유통주 좀 많이 사고 있고요. 화학하고 전기, 전자, 서비스 매수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 사고 있는 쪽이 소프트웨어하고요. 종이목재 좀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쪽은 일단 거래소에서는 사는 쪽이 뭐 은행주, 유통주 매수고요. 코스닥에서는 제약과 오락문화 쪽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IT는 SK하이닉스는 사고 삼성전자는 파는 그 모습이 외국인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를 또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창구상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